아주 난리 아니야. 자, 뒤에, 이권 뒤에 나온 그 시험지, 그거는, 시험 대비서 그거는 그냥 둘게요. 그냥 두시고, 2권 꺼내세요. 2권. 재밌겠다. 1-2요? 1-2. 1학년 2학기. 알자. 드디어 1-1. 재밌어요. 나쁘지 않아. 잘 빼는데. 그거 나오고 그 시간. 자, 이제 물리 파트 여러 가지 힘 나옵니다. 자, 힘. 자, 과학에서는 여러 가지 힘이 있는데 그 힘이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지 각각 보기 전에 이 힘이라는 건 어떤 건지 이 힘의 정의부터 시작해야 돼요. 과학에서 힘이라는 거는 어떤 걸 힘이라고 하냐면 눈에 보이지 않는다거나 계산이 안 되는 거 말고 눈에 효과가 나타나거나 숫자로 표현 가능한 거를 과학에서 힘이라고 해요. 그래서 나 너 키우는데 너무 힘들어 죽겠다. 이거는 아니에요. 생활에서의 힘입니다. 공부하느라고 너무 힘들어요, 엄마. 이 힘도 생활에서의 힘이고요. 과학에서 힘은요, 자, 두 가지를 따지거든요. 숫자로 표현할 수 있는 거 두 가지를 따지는데, 첫 번째, 운동 상태. 그리고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물체의 모양 변화. 자, 그럼 운동 상태는 또 어떤 걸 뜻하는지 봐야 되는데, 야, 너 오늘 상태 너무 좋다? 그 상태는 무슨 뜻이야? 여러 가지를 포함하고 있듯이 운동 상태도 자, 두 가지라는 것을 뜻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는 얘가 갖고 있는 빠르기. 빠르기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속력이라고 표현해요. 빠를 속자에 힘력, 빠르기가 갖는 힘이다 해서 속력이라고 표현하고요. 그 다음에 그 물체가 갖고 있는 운동 방향. 근데 이 빠르기하고 운동 방향을 포함한 단어를 뭐라고 하냐면 속도라고 해요. 속도는 빠르기뿐만 아니라 이 물체가 갖는 방향까지도 같이 표현한 말이에요. 자, 그럼 얘네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볼게요. 자, 모양의 변화가 일어난 경우는 엄마가 밀가루 반죽을 한다거나 점토를 누르면 모양이 변한다거나 또는 종이를 찢는다거나 그리고 유리가 깨진다거나 그리고 고무줄이 늘어난다거나 이런 것들이 모양 변화예요. 자, 그러면 이 두 개 중에 빠르기가 변화한 얘는 뭐냐면 자, 정지했던 물체가 운동을 시작한다거나 아니면 운동하고 있던 애가 바닥의 마찰력에 의해서 점점 정지한다거나 이런 것들을 빠르기 변화라고 할 수 있고 이때 힘이 작용했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지. 그리고 일직선으로 가던 애가 갑자기 휘어서 간다거나 아니면 원운동을 한다거나 이런 것들은 운동 방향의 변화를 갖는다. 자, 그러면요 운동 상태가 동시에 변하는 경우도 있거든. 자, 동시에 변하는 경우는 어떤 것이 있냐면 자, 축구 남자애들이라면 축구 다 해봤지. 축구공이 이쪽으로 날라와. 그러면 내가 빵 차 얘를. 빵 차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초고속 카메라로 얘를 갖다 촬영을 하잖아? 그러면 부딪히는 요 순간 얘가 모양이 찌그러져.
찌그러진다는 얘기는 변형이 일어난다는 얘기야. 모양 변화가 일어난다는 얘기야. 물풍선 초고속 카메라를 치면 되게 신기하다. 그치. 풍선 치는 것도 그렇고. 그리고 얘가 이렇게 발 쪽으로 오다가 발로 찬 힘의 방향으로 이제 다시 날아가거든? 그러면 이때 내가 얼마만큼 발로 힘으로 주냐에 따라서 빠르기도 달라지고 오던 방향도 달라져. 그러니까 운동 상태가 달라져. 이렇게 축구공을 발로 찰 때는 이 두 개가 동시에 달라지는 경우예요. 그리고 또 어떤 게 모양 변화와 운동 상태가 동시에 변하냐면 야구 배트 있죠? 야구 배트로 야구공을 찰 때. 그리고 골프공이 되게 딱딱해 보이지만 얘네 바닥에 튕겨져보면 탄성력이 엄청나거든? 진짜요? 응, 튕겨져 올라와. 얘가 굉장히 강한 탄성체로 꽉 뭉쳐져 있나 봐. 채로 골프공을 칠 때도 그렇고, 그리고 야구공을 배트로 칠 때도 그렇고, 아까 풍선을 손으로 칠 때도 그래요. 이렇게 부딪혀서 방향을 전환시키는 경우는 순간 부딪히면서 순식간에 모양 변화와 그리고 속도와 방향이 동시에 변하는 이 두 가지를 한다. 이게 힘이 작용했다라는 증거로 볼 수 있습니다. 자, 힘의 표현에 무엇을 밑줄 치냐면 운동 상태, 모양이나 운동 상태를 변하게 하는 원인. 모양이나 운동 상태를 변하게 하는 요인. 자, 오른쪽 보충 설명에 1번 운동 상태. 자, 윤재가 한번 읽어봐봐. 물질의 생성기가 운동 반응을 뜻한다. 두 가지 요소 중 한 가지만 바뀌어도 운동 상태가 변했다고. 자, 힘에 의한 현상이 아닌 경우 재윤이 읽어봐봐. 없어? 어쩌지? 이렇게 했는데 까먹고 있었어. 그래? 여기 앞으로 올 수 있어? 여기 앞으로 올 수 있어? 같이 봐야 돼, 책을. 내가 지금 복사를 하러 갈 수가 없어요. 와서 같이 봐야 돼. 자, 시우야, 2번. 힘에 의한 현상이 아닌 것. 오른쪽 보충의 2번 읽어봐봐. 오른쪽 보충의 2번. 물질의 성질이나 상태가 변하는 것은 힘에 의한 현상이 아니다. 자, 성질이나 상태가 변하는 것은 힘에 의한 현상이 아니다. 못이 녹슨다라는 건 숫자로 계산할 수가 없어. 색깔이 변했다라는 건 눈으로 확인은 할 수 있지만 이거를 갖다 숫자로 계산하기 힘들어. 사람이 기준을 정하고 그 색깔을 몇 번 정도의 변화다라고 이렇게 표현은 할 수 있지만 절대적인 숫자를 우리가 계산하기 힘들어. 자, 힘에 의해 모양이 변하는 예. 자, 도윤이 읽어봐봐. 홍수철을 압축함으로 잡아당긴다. 알루미늄을 세기질을 페인이 풀어준다. 태권도 선수가 손으로 대리석을 치는 대리석. 이거는 모양이 변하는 예. 힘에 의해 운동 상태가 변하는 예. 태양 읽어봐봐. 창문을 밀면 창문이 움직인다. 운동장을 굴러가는 형이 멈춘다. 날아오는 야구공의 반응을 멈춘다. 자, 힘에 의해 운동 상태가 변하는 거지 변형은 일어나지 않은 상태야. 5번. 힘에 의해 모양과 운동 상태가 모두 변하는 예. 준혁 읽어봐봐. 5번. 야구공을 엉망이로 세게 치면 야구공이 찌그러지면서 날아간다. 테니스공을 라켓으로 세게 치면 테니스공이 찌그러지면서 날아간다. 여기에서 특징은 치면. 자, 세게 치면 얘가 서로 부딪힐 때 동시에 변하는 특징을 갖고 있죠.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얘네들이 변했을 때 힘의 효과들, 즉 운동 상태나 모양이 변하게 하는 원인이 힘이다라고 했으니까 이런 변화를 갖는 원인이 힘인데 이거를 어떻게 계산해 낼 거냐? 그러면 자, 이 계산할 때 필요한 것이 자, 단위가 필요합니다.
단위를 힘의 크기를 측정한 사람 N, 뉴턴을 사용해요. 사과 그거요. 맞아요. 자, 그리고요, 중요한 건 뭐냐면, 힘이라는 걸 우리가 표현할 때, 힘의 효과를 표현할 때 필요한 최소한의 세 가지를 선정을 해요. 세 가지를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자, 요렇게 오는 공을 내가 발로 빵 찼다. 그랬을 때 힘이 시작되는 요 지점이 있거든? 요걸 뭐라고 하냐면, 힘의 작용점. 힘의 작용점. 그리고 얘가 이렇게 오던 애가 내가 발로 찼잖아? 세게 찼느냐, 약하게 찼느냐를 어떻게 표현할 거냐면 이 화살표의 굵기가 아니라 길이로 표현할 거예요. 그래서 이 화살표의 길이는 무엇을 의미하냐면 힘의 크기야. 그리고 이 화살표가 갖고 있는 방향은 힘의 방향이야. 그래서 우리가 물체에 작용한 요 힘을 계산할 때 꼭 필요한 3요소, 힘의 방향, 힘의 크기, 힘의 작용점, 요 세 가지를 힘의 3요소라고 합니다. 자, 얘가 갖고 있는 이 세 가지가 왜 중요하냐면, 자, 요만한 책이 있어. 내가 여기에다가 힘을 줬어. 작용점이 위에 있단 말이야. 그러면 얘를 이렇게 밀면 얘는 쭉 직진할까요? 아니면 이렇게 옆으로 비뚤어질까요? 요렇게 반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밀려가겠죠. 자, 밀려간단 말이야. 그러면 내가 요번에는 아래쪽을 쭉 밀어. 작용점이 위하고 아래하고 다르단 말이야. 같은 힘으로, 같은 방향으로 작용점을 다르게 해서 얘를 밀어. 그럼 얘는 어떻게 돼? 요번에는 반대로 시계 방향으로 돌아. 근데 여기를 정중앙을 이렇게 밀면 어떻게 돼? 얘가 앞으로 직진하겠지. 이렇게 작용점에 따라서 효과가 달라지니까 힘의 작용점은 반드시 필요한 거고, 내가 조금 힘을 준 거하고 많이 힘을 준 거하고 가는 정도가 다르잖아. 이동하는 이동거리가 다르잖아. 그래서 힘을 표현할 때는 힘의 크기도 중요하고, 그 다음에 어디로 힘을 줬느냐, 내가 당겼느냐 밀었느냐에 따라서 이 물체가 움직이는 방향이 달라지니까 힘의 방향도 중요하다. 그래서 힘의 3요소, 힘의 작용점, 힘의 크기, 힘의 방향, 이렇게 세 가지를 꼭 알아두셔야 합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에 힘의 합성과 평형. 우리가 이 주변에 물체에 작용하는 힘은요, 한 가지가 아니라 동시에 여러 가지가 작용하는 게 대부분 그래. 그래서 여러 가지 힘이 한 물체에 작용했을 때 얘네가 갖고 있는 효과를 우리는 힘의 합성이라고 하고, 이때 얘가 갖고 있는 최종 나타내는 결과를 알짜 힘이라고 그래. 자, 무슨 소리인지 다시 얘기해 줄게. 나무 토막이 마찰변 위에 있어요. 자, 내가 얘를 갖다가 밀었어. 힘의 크기를 5N이라고 할게. 그리고 요 아래쪽으로 얘를 또 3N만큼 밀었어. 그러면 같은 방향으로 두 개가 3N, 5N 작용하면 5N만 밀었을 때와 3N을 추가로 하게 됐을 때 앞으로 가는 정도는 3N 추가되면 더 많이 간단 말이지. 얼마만큼? 추가된 만큼. 이때 두 개의 힘의 효과는 하나로 합쳐지게 되거든? 몇 뉴턴일 거로 짐작이 돼? 그치. 요렇게 8뉴턴의 힘의 효과가 나타나게 돼요. 즉, 같은 방향으로 이런 힘이 두 개 동시에 작용하면 첫 번째 힘을 F1이라고 하고 두 번째 힘을 F2라고 할게. 자, 힘을 영어로 하면 force 해서 F라는 기호를 씁니다. 그래서 첫 번째 힘과 두 번째 힘이 서로 같은 물체에 같은 방향으로 작용하면 두 개를 더하면 얘가 하나의 힘의 효과가 나타나는데, 요것을 합력에 의해서 얘가 알짜 힘이다 라고 표현해.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경우, 이 물체에 5N의 힘이 작용하고, 자, 그 다음에 반대로 3N의 힘이 작용한다. 그러면 이 물체는
서쪽, 동쪽 어디로 움직일까요? 서쪽으로 얼마만큼 갈까요? 2N만큼의 효과가 나타나겠죠. 그래서 요거는 어떻게 계산하냐면 F1, F2라고 하면 서로 반대 방향이라는 건 서로 반대 방향으로 빼주면 돼요. 최종 힘이 F가 나오는데 요게 R자임이라는 거야. 이거는 합력에 의해서 최종 얘 두 개의 효과 R자임은 2N 서쪽 방향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 이거지. 자, 그러면 이번에는 한 물체 오른쪽으로 5N, 왼쪽으로 5N이 동시에 작용했다. 자, 나란하게 양쪽에 같은 힘이 작용했을 때 합력은 어떻게 될까? 0이 될 거야. 자, 이 경우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두 개가 서로 반대 방향인데 이 두 개가 서로 값이 같으면 0N. 이걸 뭐라고 하냐면 두 힘의 효과가 똑같아서 얘네가 어느 쪽으로도 이동하지 않고 정지 상태를 유지하는 걸 뭐라고 하냐면 얘네 두 개 힘이 균형을 이루었다, 힘의 평형 상태다라고 해요. 자, 그러면 우리 주변에 정지해 있는 것처럼 보이는 물체는 사실은 이런 식으로 R자 힘이 0, 힘의 평형 상태를 유지한 경우가 대부분이거든? 자, 그러면 힘의 평형 상태가 유지되려면 어떠한 조건들이 있는지 그 조건을 한번 볼게요. 아까 좀 전에 말했듯이 이 물체에 이렇게 같은 힘이 작용해야 돼. 첫 번째 힘의 평형이 될 수 있는 조건은 두 힘의 크기가 어때야 된다? 그리고 두 힘의 방향이 서로 어때야 된다? 반대야 아니면 같은 방향이어야 돼? 서로 반대여야 된다. 정반대여야 한다. 그리고 자, 얘를 갖다 이렇게 당기고 얘를 이렇게 당겨? 그럼 얘는 힘의 평형 상태가 될까요? 안 될까요? 정지한 상태가 될까요? 안 된다니까요? 안 돼요. 얘가 이렇게 삐뚤어져. 이거는 정지한 물체가 아니거든? 힘의 평형이 아니야. 자, 즉 얘네가 힘의 평형, 즉 정지한 물체의 정지 상태를 유지하려면 얘네가 일직선으로 봤을 때 서로 나란해야 돼. 나란하지 않게 되면 얘가 힘의 평형 상태가 아니라 움직이는 상태가 된단 말이지. 즉 두 힘이 서로 나란하게 같은 작용선상에 있어야 돼. 그러면 얘네가 힘의 평형 상태가 되고, 힘의 평형은 무슨 소리냐면 두 힘의 효과가 0인 것처럼 되는 R자 힘이 0인 상태인 걸 의미한다. 즉, 이 말은 정지한 것처럼 보인다. 정지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힘의 평형이고 이때 R자 힘은 0이다. R자 힘이 0이 되려면 이런 조건이 필요하다. 자, 해서 11페이지 문제 풀어보세요.